마침 도착을 한 시간이 퇴근길 시간과 딱 겹쳤네요. 이렇게 가까이서 일터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까이는 그런 게 없었죠. 토요일, 일요일은 셀 수 없이 많고요. 평일에도 진짜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일하는 곳 근처에 생활하는 곳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내 집 가까이에 좋은 이웃분들과 연대를 통해서 어찌 보면 내 삶의 행복의 가치를 높여가는 부산은 가마솥 부, 매 산자를 씁니다. 가마솥 산, 즉 소처럼 생긴 산이 부산의 어원입니다. 부산은 바다가 유명하지만 실제로는 산과 바다가 맞닿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지형은 교통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지금 서울에서 출발해서 부산에 도착을 했는데요. 마침 도착을 한 시간이 퇴근길 시간과 딱 겹쳤네요. 악명 높은 부산의 퇴근길. 지금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 도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퇴근길 교통체증이 상당합니다. 부산은 수도권 못지않게 출퇴근 평균 소요 시간이 1시간을 넘는 그런 도시인데요. 부산은 구조적으로 도시를 가로질러 일터로 가야 하는 구조입니다. 부산의 일자리는 서부산권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시민들이 원하는 주거지는 그쪽은 아니고 해운대라든지 일부 지역에 좀 편중이 되어 있고요. 그마저도 또 이곳저곳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 거리가 상당히 멀고 해안선, 구릉, 또 산지 등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교통 인프라 개선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시입니다. 이 통근 피로가 누적되면 주거 만족도 같은 것이 떨어지고 도시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떨어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결국 이직을 결심하게 되고요. 이는 결국 일자리를 찾아서 부산을 떠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제2의 도시 부산에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스카이라인과 바다를 가지고 있는 해운대입니다. 야경이 정말 멋있어서 저녁이 있는 삶과 가장 어울리는 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집까지 오는 길이 너무 멉니다. 바다는 가까운데 퇴근길이 너무 깁니다. 이런 문제는 꼭 일터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학교, 병원, 공원, 문화시설 등과 접근성이 떨어질수록 그 지역은 도태됩니다. 일하는 곳 근처에 생활하는 곳을 충분히 활성화시켜서 이게 구분되기보다는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이제 교육이라든지 병원같이 이렇게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 도시 서비스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들을 같이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다는 부분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부산의 해법은 바로 15분 도시입니다. 부산의 산악지형은 거의 절반에 달합니다. 이는 산지 비율이 22%인 서울의 2배에 달합니다. 6.25 전쟁 당시 갑자기 많은 피난민이 몰려들었던 부산. 이때 산동네까지도 사람들이 모여 살던 구조가 고착화됐습니다. 부산 남구 용호동의 소망계단 일대. 192개에 달하는 계단은 마을의 개성이 됐지만 동시에 사람들에겐 경사라는 이름의 벽이 됐습니다. 도시 곳곳에 이처럼 굉장히 가파른 계단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약자나 교통약자에게는 특히 굉장히 버거운 보행 환경이죠. 와, 높긴 정말 높습니다. 192개라고 하는데요. 사실 이 계단은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내려오는 것도 힘듭니다. 무릎이 아프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 가파른 계단 옆으로 동네 사람들을 실어 나르는 초미니 모노레일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언덕은 더 이상 벽이 아니라 길이 됐습니다. 가파른 경사는 아기자기한 경관으로 거듭났습니다. 주민
설명했을 때 엘리베이터는 반대가 되게 많았었는데 모노레일을 했을 때는 전부 다 찬성을 하셔 박수도 받고 그래서 이 계단 앞에 서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 현수식 모노레일 탑승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버튼이 1, 2, 3번으로 되어 있는데 종착지별로 중간에 버스처럼 정차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풍경을 보다 보니까 금방 계단을 도착했는데요. 정말 획기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 모노레일 선로가 가는 중간에는 또 이렇게 안전바가 있어서 보행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공간 자체가 굉장히 아기자기해서 이 주민들의 보행권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에게도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지역의 명물로 점차 거듭나는 모습입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셀 수 없이 많고요. 평일에도 진짜 많이 옵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와요. It's very beautiful built. It's very nice and colorful. I never saw this like this in other countries. 굉장히 세밀한 배려들이 이곳저곳에서 보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열고 저쪽으로 왕래를 할 수도 있습니다. 보행 편의 시설이 다양합니다. 새로운 길이 열림과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도 창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자층이 많은 지역은 일자리가 없어 이중고에 시달리기 마련입니다. 우리보다 먼저 고령화 사회를 경험한 일본 같은 경우 시니어 노동 수요까지 일자리를 찾아 대도시로 몰리면서 오사카나 도쿄 등의 주택 임대료가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때 대한민국 조선 산업의 심장이었지만 지금은 산업 쇠퇴와 함께 도시재생 산업으로 거듭난 곳 부산 영도구. 오래되고 낙후된 지역이 오히려 젊은이들과 예술가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반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우려 지역으로 꼽히는 영도구는 조선소 뷰를 보며 커피를 마시고 전시회를 보는 관광객의 발길이 매달 160만 명 이상 몰리는 곳입니다. 이곳은 부산의 오래된 미래라고 불리는 곳이죠. 해운대나 광안리 등 기존 관광지와는 굉장히 다른 전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도구에서도 중장년층을 위한 일자리는 속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카페에서 벌어지는 커피 찌꺼기를 수거해 새로운 자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수거된 커피 찌꺼기는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기관에서 훌륭한 공예품으로 거듭납니다. 여기다가 커피 찌꺼기를 넣으니까 이렇게 가래떡처럼 나오네요. 저렇게 절단을 해서 사용을 하시는 거군요. 이곳에선 못 쓰는 쓰레기가 새로운 제품으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선생님 청바지 입고 계시네요. 예, 평소에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몸 관리 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신청을 해서 들어왔는데 막상 뭘 할까 몰랐습니다만은 여기서 이 진행하는 자체를 교육을 받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무엇보다 좋은 점은 일자리가 집과 가깝다는 점. 이렇게 가까이서 일터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가까이는 그런 게 없었죠. 이게 뭐 교통비가 첫째 절약이 되고 또 가까운데 운동을 걸어 다니니까 운동해서 좋고 그다음에 이 같은 레벨에 같은 연령층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일을 하니까 즐겁고 그렇죠. 재미있어요. 기본적으로 이동을 줄임으로 생기는 교통량을 감소시키고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그다음에 그러한 걸 이래 도시를 관리할 수 있는 재정에 대한 소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크다 생각을 합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노동의 새로운 즐거움까지. 우리 나이에 그것을 재밌게 놀면서
또 돈도 벌고 그러니까 일석이조죠 그러니까. 첫 급여는 어디다 쓰셨어요? 마누라 줬어요. 또 드렸어요. 예. 놀랍게도 이 페트병의 성분으로 실을 만들어서 각종 다양한 친환경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 모자에도 그리고 이 신발에도 모두 페트병에서 추출된 실이 사용이 됐습니다. 이 어린이들이 사용하는 장난감도 플레이크 그리고 펠릿 과정을 거쳐서 새로운 제품으로 탄생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르신용 보호 장구도 장난감을 사용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어르신 일자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제가 사업 시작할 때는 생각외로 이제 뭐 사업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경쟁률이 없었고 뭐 거의 합격되시는 정도였지만은 제가 하반기에 총합모집을 4분 하는데 24분 정도가 지원해서 6대1 정도 경쟁률이 됐습니다. 부산의 15분 도시는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 15분 도시라는 건 이론으로는 프랑스의 모레노 교수가 창안한 것인데 모레노 교수가 최근에 책을 써서 한 챕터를 부산에 할애할 만큼 부산의 15분 도시 정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상적인 평가를 하고 있고요. 일본의 국토기술종합연구원에서도 이 15분 도시 정책을 한번 연구를 해보겠다고 하는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15분 도시 정책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시민들 간에 어떻게 하면은 더 이 좋은 사회적 관계를 만들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혼자서는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 행복을 함께 어떻게 구가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가까운 거리에 가능하면 집이나 직장이나 여가나 이런 것을 함께 어울려서 보낼 수 있고 또 그것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다양한 장소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부산이 노인과 바다란 오명을 싣기 위해 벌이고 있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사업 들락날락. 15분 도시 구상과 맞물려 모든 시민이 생활권 내 문화교육, 놀이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 정책입니다. 부산시 청사의 빈 공간을 활용해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을 했는데요. 한번 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시청의 유휴공간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부산시 전역에는 이 같은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이 100여 곳 넘게 조성이 돼 있습니다. 저는 연산동 살고 있는데 차 타고 15분 정도 거리여가지고 아기 데리고 오기에는 멀지도 않고 이용하기 편해가지고 아무래도 아기 데리고 갈 수 있는 공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런 공간이 있으면 데리고 오기 너무 좋죠.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부산시청 로비의 경우에는 되게 인프라가 좋은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주말에는 불이 꺼진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저희 시청 들락날락은 이제 주말에도 아이들이 웃음소리가 넘치고 있고요. 그 외에도 폐 역사라든지 부산 진역 공간을 이용한 들락날락도 있고요. 다양한 저희 유휴 공간을 활용을 해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통에 인구가 몰리면서 이후 제대로 된 밑그림을 그리지 못했던 부산의 도시 계획들. 1980년대, 90년대에 만들어졌던 어찌 보면 요 위쪽으로는 그 피난민들이 많이 처음에는 계셨고 그러면서 도시화가 가속이 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적으로 조금 어찌 보면 완성되지 않은 구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도만 넓고 사람은 다닐 수 없던 공간들은 보행자 중심으로 거듭나고 길도 좁고 이랬는데 이걸 완전히 확장을 하고 시민들이 좋은 트레킹 코스가 제대로 만들어나니까 좋은 거죠. 낡은 공원은 새 단장을 마치고 동네의 명물이 됐습니다. 셉테드 기능이라든지
광장을 공연할 수 있는 광장을 넓게 하고 또 조명을 또 밝게 해달라. 그리고 또 다양한 또 CCTV를 설치해서 안전하게 해달라. 다양한 요구 조건들을 말씀하셨어요. 리프팅 지방시대 15분 도시는 속도가 아니라 균형을 이야기합니다. 일과 여가가 한 동네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면 그곳엔 사람이 더 많이 머물 수 있습니다. 시장 봐가지고 오르락 내리락 일이 하는 바람에 이 다리가 다 안 좋아요, 노인들이. 부산 사람들이 어쨌든 친구 없으면 못 살고 정이 많은 도시고 이걸 잘 살려나가면 부산 사람들이 부산에서의 삶에 대해서 정말 만족할 수